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에 2주째 폭염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감염되기 쉬운 질환인 백일해와 수족구도 크게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울산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2주째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최근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처음 발생한 울산 지역 온열 질환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7월 들어 3배 넘게 급증했고 8월 들어선 지난 1일 하루에만 벌써 4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까지 4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건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2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0명이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름철에 감염되기 쉬운 질환인 백일해와 수족구병도 크게 유행하면서 울산에도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백일해 감염자는 지난 5월 첫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달에 무려 4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수족구병 감염자 역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더위가 시작된 6월부터 꾸준하게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시 잦은 기침과 구토,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감염되면 손과 발, 입안에서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백일해와 수족구병은 특히 대부분의 감염자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화 접종을 해서 그 면역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고요. 수족구는 예방 접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기면 격리하고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커서 감염 의심 시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빠른 병원 방문이 중요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에 2주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놀이 사고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45분쯤 북구 정자 산하해변에서 무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또 울산시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울주군 웅촌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각 사업장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특별 대응 기간을 운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조선업, 폐기물 처리업, 물류 유통업 등 5개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도 추진됩니다. 김준희 청장은 각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휴식과 작업 중지권 보장을 통해 폭염 피해 없는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어제 제22대 울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면서 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 속에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우리가 미래의 것마저 뺏고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의 탈을 쓴 민주당의 현금 살포법 예산은 고물가 고금리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한 지원 정책 창구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울산에서 시행 중인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지원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효과적이고 일원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울산시가 임산부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된 무더위와 장마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고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마트 과일 판매 코너.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상태를 살핍니다. 하지만 2만 원 중반대를 훌쩍 넘는 가격에 구입이 망설여집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0.1%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사과는 한 달 전보다 10.3% 또 올랐고 배추와 포도, 상추 가격도 한 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기까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 없이 많이 샀는데 올해는 유독히 가격을 자꾸 보게 돼요. 올해는 진짜 체감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도 올랐습니다. 올해 초 리터당 1,500원대였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1,600원 후반대까지 올랐고 한 달 전 1,400원대였던 경유값도 1,500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치킨 등 주요 외식비도 1년 전보다 5%가량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울산 지역 콘도와 휴양시설 이용료도 한 달 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체감 물가는 더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여름 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 사업으로 선도 유치원 30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아교육 사업은 도담도담 울산교육, 도담도담 울산아이라는 비전 아래 울산사랑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3개 분야의 각각 유치원 10곳씩 선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울산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8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양육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와 북구 진장지구 일원에 조성되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가 지난 1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 미포 국가산단 확장사업은 동구 일산동 일원 0.06제곱킬로미터와 북구 진장 명촌동 일원 0.08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0.14제곱킬로미터를 산업단지로 편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며 동구 일산동 1호는 조선해양 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 명촌동 1호는 미래자동차 거점지구로 오는 2029년 조성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일자로 울산 해상물류 통합 성능 검증센터 실시 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들어갔습니다. 해상물류 통합 성능 검증센터는 변화하는 글로벌 해상물류 흐름에 맞춰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등의 스마트 해상물류를 위한 전국 최초의 기술 실증 연구시설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센터 구축으로 생산 유발액 87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4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액 기부자를 지칭하는 울산 지역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가 매년 10여 명씩 이어지다가 올 들어서는 크게 줄어드는 등 기부 행렬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할 경우 가입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올 들어 가입한 회원은 현재까지 1명뿐입니다. 올해 가입한 1명마저도 지난 1월 4일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126호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울산 지역 내에서 가입한 올해 신규 회원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7년 동안 중구 재활용센터 창고 속에 있던 고헌 박상진 의사의 동상이 마침내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남구 달동 문화공원에 이전 설치를 마치고 오는 15일 광복절에 이전 제막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 동상의 순환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강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 1921년 대구 형무소에서 37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이후 박 이사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울산에서 처음 세워진 박 이사의 동상은 순환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 동상은 울산 청년회의소에 의해 1982년 중구 옥교동 태화강변에 건립됐으나 1997년 도로 개설을 이유로 북정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2017년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고 결국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중구 성안동 재활용센터 창고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랬던 박 이사 동상이 창고 신세 7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당초 중구 역사공원 조성부지로 옮기기로 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울산시가 마련한 장소가 달동 문화공원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이 세워진 곳입니다.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시에서 적당한 장소가 남구 달동 문화공원이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박 이사 동상은 동상 높이 2.5m, 받침대 2.75m까지 합해 5m 남짓한 규모입니다. 30m 높이로 세워진 울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의 규모에 비해 다소 왜소한 감이 있지만 묵은 때를 싣고 위용을 드러낸 박상진 의사의 동상의 모습은 강인합니다. 오른손은 불끈 주먹을 쥔 채 하늘로 향하고 왼손은 광복회 포고문을 상징하는 문서를 말아진 모습으로 일제에 항거하는 의사의 강한 독립의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박 이사 동상 이전은 잔디 식재 등 막바지 정비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박상진 의사 동상과 함께 있던 추모비는 동상 이전 등의 과정에서 훼손되는 바람에 설치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 제79주년 강복절을 맞아 박상진 의사상 이전 제막식을 이곳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1회 장생포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고래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영화제는 장생포 문화창고 소극장과 갤러리 등 4곳에서 4개국의 장편영화 10편과 한국 단편영화 10개 작품이 상영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영화 상영과 더불어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행사와 초청 감독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울산과학관 들꽃학습원이 8개월간의 본관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지난 2001년 개원 이후 친환경 생태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들꽃학습원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내진 시공과 성면 철거 등의 공사를 실시해 체험교육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재구성됐습니다. 9월부터는 야외 공간에 다양한 주제별 식재원과 생태소공원을 조성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운영하는 문화도시 거점 공간 중구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0일 재개관한 이 센터는 사전 예약 시스템 도입 후 한 달여 동안 250건의 예약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상담소 고민전방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민전방은 울산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과 일자리, 창업, 주거, 금융 등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담 전문가와 1:1 맞춤형으로 종합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동안 마음 건강 분야 47건, 일자리 분야 37건, 주거 분야 19건 등 총 214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호응도가 높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청년 상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 직원들의 전화와 방문 민원 서비스 친절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4월 8일부터 7주 동안 전문 요원이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가장해 전 직원의 친절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94.1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친절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소통감사실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등 3개 부서에 시상하고 전화 친절도 응대 우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